채널K 뉴스입니다. 3월 1일부로 홍콩에서 실외는 물론 실내 및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규정이 전면 해제됐습니다. 병원과 일부 시설에서는 착용해야 하지만 사실상 모든 방역 규제가 철회되기는 약 3년 만입니다. 홍콩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조심스럽다는 입장도 많았습니다. 또 일부는 남은 마스크 잔량을 소진할 때까지는 계속 착용할 생각도 밝혔는데요. 호흡기 전문가들은 당분간 6세 이하 어린이를 중심으로 독감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 정부의 이 같은 전면 철회 조치는 마카오 정부가 2월 27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직후인데요. 홍콩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압박을 느껴 이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홍콩에서도 마스크 착용 규정이 전면 폐지되며 약 3년 만에 완전한 일상 회복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병원, 요양복지시설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방문 시 제출해야 했던 PCR 검사 결과 대신 신속 강원 검사 RAT 결과로 대신할 수 있고요. 방문당 2시간 이상 머물 수 있는가 하면 1일 방문 횟수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또 환자 1명당 한 번에 2명까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세컨더리 학생들은 등교 전 RAT 테스트를 안 해도 되는데요. 다만 프라이머리, 유치원, 특수교육기관의 경우는 일단 3월 15일까지 기존 방침이 유지됩니다. 그간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해오던 PCR 검사도 종료됐습니다. 21개 커뮤니티 센터에서 유료 검사만 남게 됐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도 5개 센터가 문을 닫는 등 운영 규모를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헬로 홍콩 이벤트 항공권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발표됐습니다. 참여 항공사별로 규정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응모 가능 연령은 18세 이상이며 한 사람당 한 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한 장의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 항공권이 주어지는데 각종 세금과 할증료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환불, 양도, 현금화 모두 불가합니다. 마일리지 사용이나 추가 비용 지급을 통한 좌석 업그레이드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캐세이 퍼시픽은 행사 첫날 시작과 동시에 4분 만에 행사가 종료되는가 하면 대기자 수가 한때 17,400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홍콩 에어라인도 $0 티켓을 내걸자 접속자 수가 몰려 웹사이트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해 응모자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홍콩 정부가 담배 한 개비당 0.6 홍콩달러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한 갑당 가격은 12불 인상돼 기존 62불에서 74불이 되는 건데 10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홍콩 정부는 마스크 착용 명령이 해제되면 흡연율이 반등할 수 있다며 시기상 담배세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 홍콩 내 흡연 인구를 기존 9.5%에서 7.8%까지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뉴질랜드처럼 특정 연도 이후 출생자에 대한 평생 담배 구매 금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는 2022년 세계 최초로 금연 국가를 선포하고 2008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평생 담배 구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홍콩에 대한 항공편 제한을 3월 1일부터 해제했습니다. 기존 홍콩발 여행기는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주, 김포 등 지방공항을 통한 입국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 익스프레스가 3월 26일부터 제주, 홍콩 간 노선 운항을 준비 중인데요. 현재 한국은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게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은 물론 도착 후 PCR 검사 요건 모두 폐지한 상태고 입국 전 PCR 검사와 검역정보 사전 시스템인 Q코드 등록만 3월 10일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찾는 한국인 역시 중국 입국 후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목요일 밤 11시쯤 공사 중이던 침사추이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불길은 다음날 오전 8시 30분쯤에야 잡혔는데요. 불이 난 곳은 인터컨티넨탈 산하그룹이 새롭게 짓고 있는 42층 높이의 부티크 호텔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거세게 불었고 건축 자재들로 소방관의 건물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이 더뎠습니다. 이번 화재로 170여 명이 대피했고 다행히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라 화재 진압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도 불씨를 잡는 데 걸림돌이었습니다. 또 진압 도중 불이 붙은 파편이 청킹 맨션을 포함한 인근 5개 건물로 날아가는 위험천만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화 지점은 발코니 두 곳에 있던 가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은 건물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고 대나무 비계에 붕괴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콩 그레이터베이 항공이 보잉사와 737 맥스9 항공기 15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첫 항공기는 내년에 인도되고 나머지 항공기는 2027년에 인도될 예정인데요. 737 맥스9은 아시아와 태평양,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를 운항하는 그레이터베이 항공의 주요 기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0년 설립된 그레이터베이 항공은 보잉 737-800 여객기 석대로 서울과 도쿄, 방콕, 대만 노선만을 운항해 오고 있습니다. 홍콩과 중국 본토 주요 도시를 잇는 장거리 고속열차 운행이 3년 만에 다음 달 전면 재개된다고 홍콩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열차는 홍콩과 베이징, 상하이, 충칭, 쿤밍 등 중국 본토 주요 도시를 운행하는 장거리 고속열차입니다. 한편 홍콩과 광둥성 차오산, 산터우, 자오칭 동력을 운행하는 3개 노선의 고속열차는 오는 11일부터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일 세계 초인류 도시 도약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홍콩을 찾았습니다. 코트라 홍콩 무역관과 홍콩 한인상공회를 잇따라 방문해 인천의 우수한 인프라와 인력 등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설명하며 다국적 기업 유치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월 둘째 주 홍콩 날씨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최저 습도가 45%까지 내려가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최대 7도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여 체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가끔 구름은 끼겠지만 비 소식 없는 맑은 한 주가 예상됩니다. 평균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채널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